고요한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에서는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은은한 달빛이 창살을 넘어와 방 안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시간입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긴 하루의 무게가 어깨와 등, 그리고 무릎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나른한 피로감과 함께 자리에 누우셨을 겁니다. 숨을 한 번 깊게 내쉴 때마다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듯한 느낌. 참으로 평온한 순간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 평온함 속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작고 미세한 신호들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잠결에 몸을 뒤척일 때 예전 같지 않게 조금은 삐걱대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켤 때 예전처럼 온몸이 시원하게 풀리는 대신 어딘가 뻐근함이 남아있는 듯한 기분. 혹은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몸을 일으킬 때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어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잠시 망설이게 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병이 아닙니다. 엄살은 더더욱 아니지요. 이것은 바로 세월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친구가 우리 몸에 남기고 간 아주 자연스러운 흔적이자 속삭임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평생을 단단한 두 다리로 땅을 딛고 강인한 팔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을 새워 일해도 다음날 거뜬했고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옮기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너끈히 목마 태우고 손주가 달려와 안길 때면 세상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우리의 근육은 그 모든 영광의 순간들을 함께 해온 가장 충직한 동반자였습니다. 마치 수백 년의 비바람을 견디며 마을 어귀를 굳건히 지켜온 한 그루의 거대한 느티나무처럼 우리의 근육은 삶의 모든 무게를 묵묵히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깊고 단단한 뿌리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었고 그 무성한 가지가 우리에게 자신감이라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충직한 동반자가 조금씩 지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끝에 조금씩 가지가 마르고 잎이 성그러지는 녹어수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 현상을 부르는 아주 서글픈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힘을 소리 없이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이 도둑은 금품이나 귀중한 재산을 노리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명적이지요. 이 도둑이 훔쳐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균형 감각, 그리고 자립 능력입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우리 삶의 존엄성과 직결된 가장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이 도둑이 활동을 시작하면 잼병 뚜껑 하나를 여는데 끙끙대며 땀을 흘리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려다 허리가 하며 주저하게 만듭니다. 맑은 날 공원을 산책하는 그 소박한 즐거움 속에서도 행여나 발을 헛디딜까, 보도블록 턱에 걸려 넘어질까 노심초사하게 만들지요. 이처럼 우리의 자신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활동 반경을 서서히 좁혀 들어오는 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루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가장 깊은 휴식에 빠져드는 그 시간, 바로 곤히 잠든 그 밤 사이에 이 교활한 도둑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지요. 잠은 분명 우리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쉼,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마땅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을 위한 충분한 원재료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의 정교한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든 밤에도 이 집은 보일러를 돌려 체온을 유지해야 하고 각종 시스템을 점검하며 스스로를 보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활동에는 꾸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저녁 식사 이후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리고 잠든 후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그 긴 시간 동안 에너지원, 즉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아주 현명하지만 때로는 냉정하게 비상수단을 가동합니다. 바로 집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과 석가래, 즉 우리의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백질을 분해하면 뇌와 심장 등 필수 장기가 밤새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기둥을 스스로 허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 매일 밤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잠이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근육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시간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좌절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위대한 자연은 언제나 문제 속의 해답을 함께 숨겨두는 법입니다. 창조주는 우리에게 이 밤의 도둑으로부터 소중한 근육을 지켜낼 수 있는 아주 현명하고 자애로운 밤의 수호자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수호자들은 비싼 약이나 병원의 복잡한 시술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부엌 찬장이나 냉장고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친숙하고 다정한 친구들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바로 그 4명의 든든한 밤의 수호자들을 하나씩 만나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의 잠을 평온한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고 어떻게 밤새 우리의 근육을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지 그 지혜로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제 당신의 밤을 바꾸고 당신의 내일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줄 그 첫 번째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힘을 훔쳐가는 그 소리 없는 도둑. 그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도둑이 어떻게 그리고 왜 활동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놀랍게도 이 도둑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팎에 아주 교묘한 4명의 공범, 즉 4명의 주범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그 주범들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범의 이름은 몸의 조용한 밤중 허기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그리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범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근육을 공격하는 장본인입니다. 앞서 우리는 몸을 하나의 집, 근육을 그 집의 기둥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저녁 6시쯤 식사를 마치고 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난다면 우리 몸은 무려 1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 버텨야 합니다. 잠이 든 초기 몇 시간 동안은 괜찮습니다. 저녁 식사를 통해 얻은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벽 3시, 4시를 넘어가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혈액 속의 에너지원, 즉 포도당 수치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중앙 통제 시스템인 뇌는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연료가 부족하다. 이대로는 필수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다. 어떻게든 에너지를 만들어내라. 이 절박한 명령을 받은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을 선택합니다. 바로 우리 몸에 저장된 가장 질 좋은 비상연료, 단백질을 꺼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백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팔, 다리, 허리, 온몸을 지탱하는 근육입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 근육 단백질을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분해한 뒤 이것을 간으로 보내 포도당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을 뇌와 심장 같은 필수 장기에 공급하여 밤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마치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나라가 식량이 다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문화재인 궁궐의 기둥과 대들보를 뜯어내 땔감으로 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장 하룻밤의 추위는 견딜 수 있겠지만 아침이 밝아왔을 때 나라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버팀목이었던 궁궐은 여기저기 허물어져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매일 밤 아주 조금씩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소중한 근육 기둥은 이렇게 밤중 허기라는 비정한 현실 앞에서 땔감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손실의 가장 직접적인 첫 번째 주범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범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주범은 더욱 교묘하게 우리 몸 내부에서 활동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우리 몸속 건설팀의 노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손상된 곳을 보수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아주 유능한 건설 및 보수팀이 존재합니다. 젊은 시절, 이 팀은 수만 명의 혈기왕성한 젊은 인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현장 감독의 지휘 아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일했죠. 조금 다쳐도 금방 상처가 아물고 고된 운동을 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유능한 건설팀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팀은 우리가 깊이 잠든 밤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낮 동안 소모되고 손상된 근육 조직을 재건축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자랑스럽던 건설팀도 우리와 함께 나이를 먹어갑니다. 혈기왕성했던 인부들은 하나둘 은퇴하고 남아있는 인부들은 예전만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현장 감독들의 목소리도 작아져서 작업 지시가 현장 곳곳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도 합니다. 마치 수십 년간 수많은 명품 가구를 만들어낸 늙은 목수 장인과도 같습니다. 그의 눈썰미와 손재주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예전처럼 밤을 새워가며 대패질을 할 기력은 없습니다. 끈을 쥐는 손의 힘도 약해졌고 무거운 목재를 옮기는 데는 젊은 조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하루면 만들던 의자를 이제는 사흘에 걸쳐 만들어야 하고 더 좋은 연장과 최상급의 목재가 주어져야만 겨우 예전과 비슷한 품질의 작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합성 능력도 이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 즉 건축 자재를 섭취해도 우리 몸의 늙은 건설팀은 이것을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해 근육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밤중 허기라는 첫 번째 주범이 밤새 근육 기둥을 갉아먹고 있는데 이를 보수해야 할 건설팀은 힘이 붙여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및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팔에 작은 상처가 나도 예전보다 더디게 아무는 것,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 대신 왠지 모를 찌뿌둥함이 더 오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몸속 건설팀이 노화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범을 만나보시죠. 이 주범은 우리 몸 밖, 바로 우리의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잠들기 전에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 주범은 우리의 저녁 식탁과 야식 습관 속에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안타깝게도 이 주범의 덫에 빠져 계십니다.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은 너무 과하거나 기름진 야식입니다.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혹은 오랜 습관 때문에 잠들기 전 라면을 끓여 드시거나 기름에 지진 전이나 치킨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물론 맛있고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우리의 위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잠든 동안 쉬어야 할 소화기관이 밤새도록 힘겹게 일을 해야 하고 이는 위산역류나 더부룩함을 유발하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몸의 건설팀은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합니다. 얕은 잠을 자거나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 건설팀은 제대로 작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야식으로 배는 채웠지만 근육을 재건할 황금 같은 시간은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은 달콤한 간식이나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떡, 빵, 과자, 달콤한 믹스 커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불쏘시개와 같습니다. 입에 넣으면 금방 달콤한 만족감을 주고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해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나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불쏘시개가 순식간에 타버리고 재만 남듯 이런 음식들이 올린 혈당은 곧바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잉여 에너지는 근육이 아닌 뱃살로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결국 근육에 필요한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뱃살만 늘리는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잘못된 선택은 바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살이 찔까봐 혹은 속이 더부룩할까봐 저녁 식사 이후 완전히 굶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견 현명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주범, 밤중 허기에게 우리 몸을 무방비 상태로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 탱크가 텅 빈 자동차를 몰고 칠흑 같은 밤에 고속도로에 들어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소중한 근육을 뜯어내 연료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저는 잘 압니다. 단지 오랜 습관이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근육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범을 소개합니다. 이 주범은 앞선 세 주범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근본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닌 마음 속에 존재하는 주범입니다. 그의 이름은 심리적 장벽과 스스로를 가두는 믿음입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기운 없는 게 당연한 거야? 이제 와서 뭘 해,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이런 생각들, 이런 체념 섞인 믿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주범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세월 탓이라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감옥을 만들어 우리 스스로 그 안에 갇히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75의 두 어르신이 있습니다. 한 분은 나는 아직 건강하다. 이 정도 산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믿으며 매일 아침 지팡이를 짚고 뒷산 약수터에 다녀오십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뻐근하지만 정상에 올라 마시는 약수 한 모금과 성취감에 행복을 느낍니다. 다른 한 분은 이제 겨우 65이지만 나는 이제 늙었다. 무릎도 아프고 힘도 없다고 믿으며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십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것조차 귀찮고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과연 10년 뒤 두 분의 건강과 삶의 질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을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나는 약하다고 믿으면 우리 몸은 정말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활동을 줄이고 근육을 쓰지 않으면 우리 몸의 시스템은 이 근육은 이제 필요가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더욱 빠르게 근육을 분해해 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맨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내신 위대한 세대입니다. 할 수 있다는 그 강인한 정신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위대한 정신력을 이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이야말로 우리의 남은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자 우리 근육의 마지막 남은 힘까지 앗아가는 가장 교활한 주범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힘을 훔쳐가던 4명의 주범, 즉 밤중허기, 건설팀의 노화, 잘못된 밤의 선택, 그리고 스스로를 가두는 믿음의 정체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정체를 똑똑히 알았으니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며 앉아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을 밝힐 횃불을 들고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눈 4명의 주범, 즉 밤중허기, 노화된 건설팀, 잘못된 밤의 선택, 그리고 스스로를 가두는 믿음에 맞서 싸워줄 4명의 위대한 밤의 수호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특별하고 현명하며 자애로운 친구들입니다. 지금부터 한 명씩 그들의 놀라운 능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수호자는 인내심 강한 건축가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입니다. 바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꾸덕한 그릭 요거트 또는 코티지 치즈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품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친구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카제인 단백질이라는 아주 특별한 건축 자재입니다. 일반적인 단백질이 불쏘시개처럼 활활 타올라 금방 에너지를 내고 사라진다면 이 카제인 단백질은 마치 겨울밤 벽난로 속에 넣어둔 아주 단단하고 묵직한 참나무 장작과도 같습니다. 이 장작은 금방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느리고 꾸준하게
밤새도록 은은한 온기를 내뿜습니다. 카제인 단백질이 바로 그렇습니다. 위에 들어가면 소화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우리가 잠든 7시간에서 8시간 내내 중단 없이 꾸준하게 우리 근육에 아미노산이라는 온기와 건축 자재를 공급해줍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공격하던 첫 번째 주범, 밤중 허기 말입니다. 이 밤중 허기가 새벽녘에 우리 근육을 뜯어먹으려 할 때 바로 이 카제인이라는 든든한 장작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니 우리 몸은 더 이상 소중한 근육을 뗄감으로 쓸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밤에 도둑이 활동할 틈 자체를 주지 않는 정말 현명한 수호자이지요. 또한 그릭 요거트는 발효 음식입니다. 평생 김치와 된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의 지혜와 함께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께는 이 원리가 매우 친숙하실 겁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겨난 유익균들은 우리의 장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 우리 몸에 늙고 지친 건설팀이 건축 자재를 훨씬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설탕 없는 플레인 그릭 요거트 작은 컵 하나, 여기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을 몇 알 곁들인다면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져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 꾸덕하고 진한 질감이 혀를 감싸고 부드럽게 목을 넘어갈 때 오늘 밤 내 근육은 안전하겠구나 하는 평온한 믿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수호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작지만 그 안에 거대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평온을 품은 작은 거인 한 줌의 아몬드입니다. 작은 아몬드 한 알에 뭐가 그리 대단한 게 들어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이 작은 거인은 3가지의 강력한 보물을 동시에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바로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보물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이자 신경 안정제입니다. 낮 동안 긴장하고 뭉쳤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예민해진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우리가 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도록 도와줍니다. 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럽게 잠을 깨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마그네슘은 바로 그 야간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몬드의 풍부한 건강한 지방은 속도 조절 관리자의 역할을 합니다. 함께 섭취한 단백질이 너무 빨리 소화되지 않도록 속도를 늦춰주어 밤새도록 꾸준히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장작불이 너무 빨리 타버리지 않도록 공기구멍을 조절해주는 지혜로운 아궁이 관리인과도 같습니다. 작은 씨앗 한 톨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모든 정보와 에너지를 품고 있듯이 아몬드 한 알은 우리의 밤을 평온하게 하고 근육을 지켜줄 위대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손에 딱 한 줌 정도만 쥐고 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은 채 아몬드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고소한 맛에 집중하며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위한 고요한 명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수호자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다정한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평화의 부드러운 전령사, 바로 따뜻한 두유 한 잔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과 아주 가까이 있는 음식입니다.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고 그 부드럽고 고소한 맛은 지친 마음까지 어루만져 줍니다. 이 다정한 친구가 가진 비장의 무기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즉,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 뇌에게 이제 괜찮아. 긴장을 풀고 깊은 휴식을 취할 시간이야. 지금부터 우리 몸의 건설팀이 일할 시간이니 푹 잠들렴 하고 부드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근육에 직접적인 재료를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근육 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즉 깊은 잠을 유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두유 자체에도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밤새 우리 근육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주는 기본 임무도 충실히 수행합니다. 따뜻하게 데운 두유를 두 손으로 감싸고 그 온기와 고소한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마시는 시간. 그 시간은 하루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평화로운 회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관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호자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저렴하며 어쩌면 가장 완벽한 수호자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자연이 빚은 완벽한 캡슐, 바로 삶은 달걀 한 알입니다. 한동안 달걀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나쁘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오히려 달걀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영양소를 품고 있는 그야말로 관전식품에 가깝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달걀 한 알이 위대한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단백질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그것도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의 건설팀에게 아주 기본적인 연장 몇 개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공사가 가능한 최고급 만능 도구 세트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완벽한 도구 세트가 있으니 늙고 지친 건설팀이라도 밤새 어떤 종류의 보수 공사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미리 몇 개 삶아두었다가 잠들기 전 껍질을 까서 소금 없이 담백하게 한 알기보다 더 간편하고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근육 수호자가 또 있을까요? 허기를 달래주고 최고의 건축 자재를 공급하며 포만감까지 주어 다른 불필요한 야식의 유혹을 막아주는 일석삼조의 지혜로운 해결책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4명의 든든한 수호자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카제인 장작을 품은 그릭 요거트, 평온의 거인 자몬드, 평화의 전명사 두유, 그리고 완벽한 캡슐 삶은 달걀. 이제 남은 것은 이 훌륭한 친구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초대하여 당신의 밤을 위한 황금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습관의 변화입니다. 첫째, 언제 먹을 것인가? 바로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에서 1시간 전이 황금 시간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새벽녘에 다시 배가 고파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소화 준비를 할 약간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먹을 것인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심코 입에 털어넣지 마십시오. 작은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 식탁에 앉아 온전히 그 맛과 향을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한 내 몸을 위한 선물이다. 이 음식이 밤새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식사이며 음식의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낮 동안에는 충분한 물을 마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은 깊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수호자 음식을 드신 후 가볍게 입을 헹구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작은 의식이 매일 밤 반복될 때 우리의 밤은 더 이상 근육을 잃는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힘을 축적하는 신성하고 평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적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며 앉아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을 밝힐 횃불을 들고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 바로 4명의 위대한 밤의 수호자를 맞이할 시간입니다. 이들은 아주 특별하고 현명하며 자애로운 친구들입니다. 지금부터 한 명씩 그들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수호자는 들판의 온화한 현자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따뜻한 연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오랜 친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두부는 가장 부드럽고 순하며 소화가 잘 되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위장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참으로 기특한 음식입니다. 이 온화한 현자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아주 천천히 흡수되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잠든 밤, 우리 몸의 건설팀이 근육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건축 자재, 즉 아미노산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연두부의 단백질은 마치 샘물처럼 밤새도록 마르지 않고 우리 몸에 이 귀한 자재를 조금씩 꾸준하게 흘려보내줍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져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속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연두부는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친구를 가장 지혜롭게 만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두부 반 모 정도 약 10만 150g를 그릇에 담아 김이 오르는 찜기에 살짝 쪄내거나 따뜻한 물에 잠시 데워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염 간장을 아주 약간,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드시는 겁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연두부 한 숟갈이 입 안으로 들어올 때의 그 느낌을 상상해 보십시오. 씹을 필요도 없이 혀 위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며 따스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지친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루 동안 수고한 내 몸의 모든 세포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이자 오늘 밤 편안히 쉬라는 다정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소박하지만 깊은 위로를 주는 친구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수호자, 연두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수호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인내심 강한 건축가입니다. 바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꾸덕한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 친구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카제인 단백질이라는 아주 특별한 건축 자재입니다. 일반적인 단백질이 불쏘시개처럼 활활 타올라 금방 에너지를 내고 사라진다면 이 카제인 단백질은 마치 겨울밤 벽난로 속에 넣어둔 아주 단단하고 묵직한 참나무 장작과도 같습니다. 이 장작은 금방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느리고 꾸준하게 밤새도록 은은한 온기를 내뿜습니다. 카제인 단백질이 바로 그렇습니다. 위에 들어가면 소화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우리가 잠든 7시간에서 8시간 내내 중단 없이 꾸준하게 우리 근육에 아미노산이라는 온기와 건축 자재를 공급해줍니다. 밤중 허기라는 도둑이 활동할 틈 자체를 주지 않는 정말 현명한 수호자이지요. 또한 그릭 요거트는 발효 음식입니다. 평생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식품의 지혜와 함께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께는 이 원리가 매우 친숙하실 겁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겨난 유익균들은 우리의 장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 우리 몸에 늙고 지친 건설팀이 건축 자재를 훨씬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양에서 온 음식이지만 그 원리는 우리 전통의 지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설탕 없는 플레인 그릭 요거트 작은 컵 하나, 그 꾸덕하고 진한 질감이 혀를 감싸고 부드럽게 목을 넘어갈 때 오늘 밤 내 근육은 안전하겠구나 하는 평온한 믿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수호자는 작지만 그 안에 거대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평온을 품은 작은 거인 한 줌의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작은 견과류 한 알에 뭐가 그리 대단할까 싶으시겠지만 이 작은 거인들은 세 가지의 강력한 보물을 동시에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바로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보물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이자 신경 안정제입니다. 낮 동안 긴장하고 뭉쳤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예민해진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우리가 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도록 도와줍니다. 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럽게 잠을 깨는 경험. 마그네슘은 바로 그 야간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와 아몬드의 풍부한 건강한 지방은 속도 조절 관리자의 역할을 합니다. 함께 섭취한 단백질이 너무 빨리 소화되지 않도록 속도를 늦춰주어 밤새도록 꾸준히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뇌를 닮은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셨지요. 그 지혜에 더해 이제 우리는 호두와 아몬드가 우리의 근육과 평온한 잠의 친구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호두 6알 혹은 아몬드 15알 정도를 손에 쥐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아몬드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고소한 맛에 집중하는 그 시간은 내 몸과 마음을 위한 고요한 명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호자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가장 따뜻하고 정겨운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생명을 채우는 검은 보석, 따뜻한 우유와 흑임자, 검은 깨, 가루입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잠에 좋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아실 겁니다. 우유 속 단백질과 칼슘이 편안한 잠을 돕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흑임자 가루 한두 숟갈이 더해지는 순간 이 음료는 평범한 우유를 넘어 우리 몸을 위한 아주 귀한 보약으로 거듭납니다. 흑임자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기력과 정수를 보충하기 위해 즐겨 먹던 검은 보석입니다. 이 작은 깨 한 알에는 우유보다 훨씬 더 많은 칼슘이 들어있고 근육의 이완과 수축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혈액을 만드는 철분, 그리고 우리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는 밤새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고 흑임자는 뼈와 근육, 신경에 필요한 핵심 미네랄을 채워주며 노화를 늦춰줍니다. 이 둘의 만남은 마치 지혜로운 할머니와 든든한 할아버지가 손을 맞잡는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흑임자 가루를 타서 잘 젓고 그 구수하고 깊은 향을 맡으며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보세요. 속이 든든해지면서 온몸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세월의 지혜가 담긴 우리 몸을 위한 자애로운 처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4명의 든든한 수호자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온화한 현자 연두부, 빛내심 강한 건축가 그릭 요거트, 평온의 거인 호두와 아몬드, 그리고 검은 보석 흑임자 우유. 이제 남은 것은 이 훌륭한 친구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초대하여 당신의 밤을 위한 황금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에서 1시간 전, 이 4친구 중 그날따라 마음이 가는 친구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정갈한 그릇에 담아 식탁에 앉아 온전히 그 맛과 향을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한 내 몸을 위한 선물이다. 이 음식이 밤새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이 작고 소박한 의식이 매일 밤 반복될 때 우리의 밤은 더 이상 근육을 잃는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힘을 축적하는 신성하고 평온한 재창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4명의 든든한 밤의 수호자를 우리 삶에 초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뜻한 연두부, 꾸덕한 그릭 요거트, 고소한 견과류, 그리고 흑임자 우유. 이 친구들은 분명 밤새 우리의 근육을 훌륭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오케스트라가 바이올린 소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듯 우리의 건강 역시 음식 하나만으로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지혜로운 식단은 다른 중요한 삶의 요소들과 아름답게 어우러질 때, 즉 마법 같은 공명을 일으킬 때 비로소 그 힘이 몇 배로 증폭됩니다. 이제 우리의 밤의 의식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줄 몇 가지 중요한 조력자들을 더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력자는 움직임과의 경이로운 협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밤에 섭취하는 양질의 단백질이 근육을 짓는 벽돌이라면 낮은 시간에 적절한 운동은 바로 그 벽돌을 쌓아 올리는 숙련된 기술자의 역할을 합니다. 기술자 없이는 아무리 좋은 벽돌이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결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무리한 운동이야말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몸을 깨우는 즐거운 움직임입니다. 가장 좋은 기술자는 바로 햇살 아래에서의 걷기입니다. 햇볕이 너무 뜨겁지 않은 오전이나 늦은 오후, 편안한 신발을 신고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팔을 가볍게 흔들고 평소보다 보폭을 아주 조금만 넓혀서 내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걷기만으로도 우리 몸의 모든 근육들은 주인이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신호는 밤사이 우리 몸의 건설팀에게 내려지는 특별 작업 지시서와도 같습니다.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 소파에 앉아 다리를 쭉 뻗어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것, 의자에 앉아 팔걸이를 잡고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 앉는 것을 몇 번 해보는 것, 벽에 손을 짚고 서서 가슴을 가볍게 밀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근육에게 보내는 소중한 자극이자 신호입니다. 이렇게 낮 동안 가벼운 움직임으로 근육에 작업 지시서를 보내놓으면
밤에 우리가 섭취한 밤의 수호자들, 즉 질 좋은 벽돌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정확히 필요한 곳에 배달되어 근육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데 온전히 사용되는 것입니다. 음식과 운동은 이처럼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두 번째 조력자는 하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내려주는 선물입니다. 바로 햇살의 힘, 즉 비타민 D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타민 D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뼈 건강만큼이나 근육 기능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건설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 환경 개선 관리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기술자가 있고 좋은 벽돌이 있어도 공사 현장이 어둡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작업 효율이 오를 리가 없겠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쉽게 피로해지며 심지어는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노년기에 자꾸 넘어지고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비타민 D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비타민 D 보충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햇살 아래에서의 걷기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모자나 양산 없이 팔과 다리에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햇살은 우리에게 돈 한 푼 받지 않는 최고의 의사입니다. 따스한 햇볕을 쬐는 것은 단순히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감을 덜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뼈와 근육, 그리고 마음까지 돌보는 일석삼조의 지혜인 셈입니다. 세 번째 조력자는 바로 깊은 잠의 권능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밤의 수호자들을 섭취하는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깊은 잠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잠이야말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잠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서파수면이라고 불리는 깊은 잠의 단계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 뇌하수체에서는 젊음의 샘물이라고도 불리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어린아이들의 키를 크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낮 동안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복구하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분해하는 가장 강력한 총괄 현장 소장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밤새 뒤척이거나 얕은 잠을 자거나 자꾸 깨게 되면 이 총괄 현장 소장은 제대로 현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재료와 기술자가 있어도 공사를 지휘할 총책임자가 없으니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는 것이지요. 밤의 수호자들이 깊은 잠을 유도하고 그 깊은 잠 속에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총괄 소장이 나와 밤새 공급된 단백질이라는 벽돌을 가지고 낮 동안 운동으로 자극받은 근육을 완벽하게 재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하룻밤의 기적, 경이로운 선순환의 완전한 그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력자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몸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근육 파괴 호르몬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게 만들어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 혈당을 높이고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마음의 괴로움이 직접적으로 우리 몸의 기둥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것은 밤의 수호자를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누워 그날 있었던 속상한 일이나 내일의 걱정거리를 되새기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코로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며 평온함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쉬면서 모든 걱정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복식 호흡 몇 번만으로도 우리의 교감신경은 안정되고 코르티솔 수치는 떨어지며 몸과 마음은 비로소 평화로운 휴식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운동, 햇볕, 깊은 잠, 그리고 평온한 마음. 이 4명의 조력자들이 우리가 앞서
배운 4명의 밤의 수호자들과 손을 잡을 때 우리의 몸은 비로소 가장 이상적인 회복과 재건의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건강을 지탱하는 8개의 단단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 오늘 우리는 참으로 길고도 의미 있는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고요한 밤의 어둠 속에 숨어 우리의 힘을 소리 없이 훔쳐가던 밤의 도둑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을 돕던 밤중 허기, 노화된 건설팀, 잘못된 밤의 선택, 스스로를 가두는 믿음이라는 4명의 교활한 주범들의 얼굴을 똑똑히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우리를 지켜줄 4명의 든든한 밤의 수호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온화한 현자 연두부와 인내심 강한 건축가 그릭 요거트, 평온을 품은 작은 거인 견과류, 그리고 생명을 채우는 검은 보석 흑임자 우유까지. 우리는 이 지혜로운 친구들을 우리 삶으로 초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수호자들의 힘을 배가시켜줄 4명의 조력자, 즉 즐거운 움직임, 따사로운 햇살, 깊은 잠의 권능, 그리고 평온한 마음의 중요성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라면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나이듦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드는 것을 힘이 빠지고 몸이 약해지며 모든 것이 저물어가는 쇠퇴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나이 듦은 쇠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와 경륜으로 내 몸을 더욱 의식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는 성숙의 새로운 장입니다. 우리의 몸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몸이 삐걱대고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몸이 우리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묵묵히 우리를 위해 일해온 몸이 이제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이자 속삭임입니다. 주인님, 이제 저에게는 조금 다른 종류의 영양이 필요해요.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요.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어른으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내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 필요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듦의 지혜이며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와서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하나 하고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가장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처럼 말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연두부 반 모를 드셔보시거나 혹은 고소한 흑임자 우유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는 겁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불안과 손실의 밤을 평온과 축적의 밤으로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수백 년의 비바람을 견뎌온 한 그루의 굳건한 녹어수와 같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다시 푸릇푸릇한 어린 묘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나무에 거름을 주고 마른 가지를 쳐내고 깊은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세월 앞에서도 위엄있고 건강하게 서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정성껏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늙은 정원사처럼 이제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돌보아 주십시오. 부디 어르신들의 밤이 늘 평온하시기를. 그리고 그 평온한 밤이 선물하는 활기찬 아침을 매일 맞이하시기를. 그리하여 남은 모든 날들이 힘과 생명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